안녕하세요. 예술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트뱅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변하는 빛을 담아내었었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연작 시리즈, 그리고 세월에 따라 변화하는 와인의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오는 봄날, 프랑스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항상 가고 싶어 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베르니입니다. 19세기 빛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삶이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화가로서 그의 삶의 시작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차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자신의 캔버스에 담아내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그의 연작 시리즈입니다. 연작이라는 의미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같은 구도로 끊임없이 계속 그림을 그린다는 것으로, 보통 클로드 모네 이전의 연작의 개념은 화가들이 마지막 완성작을 그려내기 전 연습처럼 그려내었던 습작들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네의 친구였었던 폴 세잔은 끊임없이 같은 그림을 그려내는 모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모네야, 같은 그림 뭐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있냐? 완성작 그리기 전에 연습하는 거잖아. 대충 좀 그려. 그 말을 들었었던 모네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연습 삼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그리고 싶은 순간들을 그리고 있는 거야 라고요. 모네가 가장 처음 그려내었었던 연작 시리즈 중 하나가 바로 생 라자르 연작입니다. 파리 서쪽에 위치한 기차역 사로, 프랑스의 서쪽 노르망디 브루타뉴 지역으로 현재에도 기차가 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네는 이곳에서 증기기관차에서 뿜어지는 증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빛들을 자신의 화폭에 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려내었었던 연작 시리즈가 건초더미 연작입니다. 잠시 그림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죠. 그림 속에서 변화하는 빛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시간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계절입니다. 계절에 따라 빛은 변화합니다. 봄은 따뜻한 햇살을, 여름은 강렬한 태양빛을, 가을은 쓸쓸한 바람을 담으며 겨울은 눈과 함께 차가운 빛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려내었던 작품이 루엉 대성당 연작입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며 건물의 벽면에 빛과 그림자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또한 날씨가 맑고 흐리고 비가 오에 따라서도 그 빛은 변하기 마련이죠. 보시다시피 모네는 대성당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대성당에 반사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빛을 담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일은요, 참으로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림을 그려냈었던 지역은 노르망디라는 지역으로 바닷가 근처이기에 항상 바람이 강하게 불었었고, 그렇기에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하루에도 수십 번의 날씨가 바뀌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 쨍 하다가도 갑자기 비구름이 덮쳐와서 흐려지고 비가 내리고 또한 순식간에 개어버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순간의 빛을 잡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보통의 작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살 말년에 지베르니에서 완성한 마지막 연작이 있습니다. 바로 수련 연작입니다. 모네는 작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게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 앞 정원을 확장시키기로 마음을 먹고는 도로 건너편 부지를 매입하고 물의 정원을 꾸미고 그 위에 수련을 띄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물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수조를 식물로 채우는 것을 심사숙고하여 수련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모네는 빛과 하늘에 걸린 구름의 모습을 거울처럼 담아내는 물 위로 둥실 떠있는 수련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에 몰두를 합니다. 제가 직접 찍었었던 사진들과 모네의 그림들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만약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베르니에 가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저 사진으로 풍경만을 찍지 마시고 물에 반영되는 구름, 푸른 하늘의 모습을 풍경들과 함께 담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강한 빛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었던 모네는 점차 눈이 약해지면서 안타깝게도 말년에는 백내장에 걸려 그가 보는 세상은 뿌옇게 흐려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술로는 사그러들지 않고 그는 붓을 들어 자신의 눈에 비친 뿌옇게 변해버린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내게 되고 결국 건강 악화로 1926년 지베르니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평생의 시간을 바쳐 세상에 빛을 담아내려 했었던 화가 클로드 모네의 결실이 바로 이 연작 시리즈 그림들입니다. 근데 와인도 흘러가는 시간을 빛으로 담아낸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와인의 색은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드와인의 쉬라즈라는 품종은 색이 상당히 어둡고 진한 보랏빛을 띠는 반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은 어둡지만 약간의 붉은빛을 함께 지닌 검붉은색, 그리고 피노누아라는 품종은 맑고 빛나는 붉은 루비빛을 띱니다. 각 포도들마다 그리고 와인들마다 처음에 지니는 색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병 속에서 시간을 머금으면서 색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레드와인은 진한 붉은빛의 색이 숙성이 되면서 점차 오렌지 빛깔로 연해지고 색의 농도가 연해지는 반면 화이트 와인은 맑고 푸르는 연녹색에서 시간이 지나며 점차 오렌지 빛깔로 진해지고 색의 농도도 짙어지게 됩니다. 이는 산소 마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변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것을 통해 소믈리에 분들이 와인이 몇 년도쯤 만들어진 것이겠다 라는 것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레드와인도 화이트 와인도 그 모든 빛깔의 시작은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렌지 빛으로 서로 만나게 되어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제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며 살아가다가 나이를 먹고는 모두가 친구가 되어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네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을 붓을 사용해 색으로서 캔버스에 담아내었다면 와인은 변화하는 빛깔로 시간을 병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빛으로 물들어 가시기를 바라십니까? 오늘은 세월을 담은 와인, 그리고 빛을 머금은 그림과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예술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예술과 와인을 사랑하는 남자 아트뱅의 정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